예, 이방의 윤태호 씨의 작업실 놓고 해볼게요. 너무 작게 두드렸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외모 그 사진은 봤어요. 근데 수염 기르신 걸 봤는데 진짜 또 만화가 딱 만화가로 보이시네요. 모자는 만화가 모자 있잖아요. 예, 빵떡 모자요. 그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안 쓰시고. 예. 야구 모자 주로 쓰죠. 예. 작업 공간에 컴퓨터가 많아요. 예, 요즘은 이제 예. 디지털 만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윤태호 작가의 살아온 길, 지금 가시는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요즘 좁지만 우리 여기 앉아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끼가 나오는 곳이 네. 여기서. 네. 근데 정신 없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뭐 나름 질서를 갖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작업할 때는 예. 그림으로 꽉 둘러쳐진 그게 그런 편해요? 공간이 좋아서 좀 복잡해도 덕지덕지 예. 붙여놓는 편이죠. 그럼 여기서 작업하고 주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문화생들 자주. 저 위에 복층에서. 네네. 복층에서. 예. 저 우리 작가 저기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 나올까봐 좁아가지고 지금 화면 뒤에 나오니까 지금 다들 숨어 있는데 바쁠 땐 여기서 작업하고 저 위에서 주무시고 예. 다 그런. 작년부터 연재 시작했습니까? 네, 작년 8월부터 예. 연재했죠. 연재되는 날짜가 월, 목이. 월요일, 목요일. 저도 이끼를 봤어요. 요 이끼 주인공이죠. 예, 예. 주인공. 79화까지 보고 왔는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월요일 88호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예. 에필로그 한번 나오고요. 그럼 마침 끝날 때 만나게 됐네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편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는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렵겠어요, 마무리. 지금 이제 이야기들 꽤 예. 맞추느라고 예.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고 예.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갈등 같은 거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워낙에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 풀어줘야지. 독자들이 또 의문시하는 것들은 다 또 예. 풀어줘야 되고 어떻게 한 회 안에 다 다 들어가야 돼요. 넣어가지고 예. 예, 팍 쑤셔 넣어서 어떻게 완성을 시킬지 그게 좀 고민스럽죠. 드라마의 경우는 그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내용이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예, 예. 만화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웹툰 뭐 예. 처음 이렇게 이제 메이저 포털에 처음 해봤는데 예. 한 20화 나왔을 때 이 예. 결말을 예측한 독자들이 있었어요. 댓글로. 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 그동안 해놨던 사건들의 뉘앙스들을 막 바꿔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할까 이런 생각들. 아, 그 결말이 대충 본인 생각하고 맞는 결말입니까? 제 마음이 뜨끔할 정도로 그게 정확하게 있었어요. 예측한 그래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에게서 시선을 돌리게끔 엄청나게 노력을 좀 했죠. 속여야 되니까 어. 독자들. 예. 제목도 이끼는 왜 이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막 축축하게 어디 그 질긴 생명력. 그러니까 주인공의 집착하는 성격, 저 검사의 어떤 그 집착하는 성격, 이장의 탐욕적인 성격, 이 마을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달라붙어 있는 그 이기심들, 또 원초적인 욕망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끼라는 어떤 제목의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끼 만화를 보니까 만화잖아요. 네, 만화인데 만화는 정지 동작인데 네, 어떤 기법이 살아있는지 꼭 움직이는 화면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네. 제가 워낙에 그 그림을 동작이나 이런 걸 그릴 네. 때 이렇게 멀쩡히 서가지고 있는 동작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예. 하는 동작들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율동감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영화화 되죠.
네. 이끼가. 지금 강우석 감독님께서 지금. 예. 강호석 감독님은 대단한 감독 아니에요. 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예. 차원을 넘어서서 최고로 지금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중간에 영화화가 결정이 되는 걸 보면은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 11월, 12월쯤에 작년 집중적으로 영화사들이 한 10군데, 20군데 가까이 이야, 그랬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자 귀찮게 요구 조건들을 까다롭게 막 걸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딱 최후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또 강우석 감독님의 조연출 출신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강 감독님한테 투자를 의뢰하러 가셨다가 예. 강 감독님이 제 책을 보시고 예. 한번 볼까? 원래는 거절하시려고 보셨대요. 투자를. 근데 거절할 명분 찾으려고. 네. 근데 보시다 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많이 굉장히 알아주셨군요. 굉장히 영화 같다 오. 만화가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머리에 남더래요.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자기가 연출을 하겠다고. 예. 판권료는 얼마나 받았어요? 영화 판권이요. 예. 영화 판권료는 뭐 밝혀졌을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예. 한국 영화계가 그렇게 뭐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예. 제일 많이 노력을 해준 음. 편이죠. 그 아, 영화사에서. 그러니까 만화 판권료로는 최고로 받은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금액이라고. 최고 금액이다. 네. 예.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고 네. 영화사에서 러브콜도 받았고. 네. 근데 이끼 본인이 제작하신 이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나리오나 만화를 기획을 할 때 뭐 기승전결 이렇게 기획하지 않고 인물 위주로 파고 들어가서 인물의 성격을 제일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저는 줄거리에 큰 관심이 없고 인물 자체를 내가 어떻게 묘사를 할까 요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독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동일시하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스테레오타입의 주인공이 아닌 조금은 그동안 못 봐왔던 예. 볼 수 없었던 캐릭터라서 사람들이 좀 신선하게 느끼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캐릭터를 구성하면서 외모가 만화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네. 외모를 어떤 외모로 만들까? 아, 영화 예. 배우도 떠올려 보기도 할 것 같고 예. 주변에서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나쁜 사람 얼굴을 닮아보려고 하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 이 주인공 같은 예. 경우에는 그 연애의 목적에 나왔던 박해일 씨가 예. 모델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예. 후줄그레하게 양복 입은 그 예.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포인트였고 본인 모습은 없어요? 누가 이장 보고 저 닮았다고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장은 이영지- 악역이잖아요. 네네. 이장 악역인데 이 사람 얼굴에서 어떤 부분에서 악역을 좀 느끼게 하려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비호감의 요소들을 다 넣어버리자. 그래서 비호감. 비호감. 그래서 엄청나게 큰 광대뼈. 음.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쏙 들어가지고 뻥 뚫린 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대머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벗겨진 머리. 그 다음에 막 사자 갈기 같은 이 뒷머리 같은 거. 예. 사람들이 봤을 때 재수 없다 싶은 캐릭터로 만든 거죠. 스토리보다는 인물 구성에 더 주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나 이끼는 줄거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줄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 그죠. 독자들하고 어떤 지적인 싸움이 돼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자꾸 물어보죠. 어떻게? 뭐 어디까지 이걸로 예측이 가능하냐? 당신 같으면 내가 예측이 안 돼야 되니까. 욕을 보여줬을 때 예. 당신 생각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할 것 같냐 다음에는. 저는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와이프가 예. 다 조언들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도 왜 일일 연속 보면 내일 보게 하려고 조금 또 그런 줄거리.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 밤잠 안 자면서. 네. 그 줄거리에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대중 매체이기 예. 때문에 예. 그 독자들의 그 관심 예. 이런 것들을 붙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테크닉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항상 이야기를 쭉 써놓고서도 이걸 어디에서 잘라야 되나. 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잘라야 다음 회를 궁금해하고 또 요 안에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가면서도 다음 회를 여지를 남겨두는 이야기로 끝을 낼 수 있을까. 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죠. 네.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지금 요 화면도 보이지만 화면이 칼라인데 원색이 많이 들어가면 좀 유치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만화에는 보면 꼭 수채화 같은. 네. 이 작품을 할 때에는 색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색을 그 저채도의 색을 일단은 이렇게 칠해 두고서 어떤 빛을 묘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림자 효과, 그림자들을 회색 계열의 색으로 그림자를 묘사를 하니까 밝은 느낌의 시골 마을이 아니고 뭔가 좀 음침하고 좀 불편한 느낌의 예. 시골 마을의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화계 대북격인 허영만 선생님도 네. 그 선생님의 그 색채 감각에 대해서는 예. 경쟁의식을 느낄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뭐 입시미술을 한 12년 정도를 했으니까요. 예. 입시미술을 그리고 수채화 전공으로 했기 예. 때문에 뭐 선생님은 또 이제 허영만 선생님께서는 그 칼라 만화의 세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어. 그냥. 네.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몇 년쯤 됐습니까? 20살 때부터니까 88년도. 예. 네. 그러면 20년, 네. 지금 41이니까 예. 21년. 20년, 네. 1년. 예. 그럼 어릴 때부터 만화에 관심 가지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학교 신문이 예.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네컷 만화를 연재를 했죠. 와, 초등학교 때? 예, 예. 그때 친구들 반응은요? 무관심. 왜냐하면 그렇게 뭐 재밌는 만화를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애들은 뭐 마징가 제트나 로보트 태권브이를 똑같이 그리는 애가 이거인.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그리니까 별로 뭐 관심도 항상 없고, 독창적인 예, 거. 예, 인기도 없고. 예. 그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셨겠네요, 어릴 때부터, 그죠? 예, 비교적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예. 예. 그림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림 때문에 생긴 일들이 많겠어요. 초등학교 예. 입학할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 스케치북을 몇 권씩 예. 주잖아요. 예. 그 전날 잠자리에서 스케치북의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세 권을 다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게 원래 만화를 1년 동안 써야 되는 건데. 가뜩이나 집도 어려운데 그걸 낼름 다 그려버렸으니까 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학교를 가는 정말 행복한 날인데 그 전날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맞았죠. 정말 그림을 좋아해서 생긴 일이네요. 그리고 뭐 한번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다 들어오셨는데 제가 방에 분명히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문 열어 해가지고 문을 열고서 보니까 제 키가 닿는 데까지는 온 방 벽 사면을 크레용으로 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대회는 거의 체육 특기생들 같이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죠. 미술로. 예, 예, 상도 많이 받으시고. 예, 굉장히 상은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상장을 액자에 넣는다는 걸 다른 집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저희 집은 벽지에 바풀로 다 붙여놔가지고 이사 올 때 다 찢겨졌죠. 그 벽지 그러지. 찢으면서 그럼 미대 나오셨겠네요, 그러면. 대학을 못 갔죠. 왜요? 왜냐하면 집이 고1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 전학을 가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버지가 미대 포기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국립대 장학금 좀 많다고 하는 국립대 미술교육과를 시험을 쳤는데 예. 거기는 실기 비율이 5%인가 10%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실기를 잘 하셨으니까. 네. 아, 그래서 뭐 내신 비율도 한 60%인가 되고 예. 이래서 내신이랄 게 없잖아요. 특기생 같이 살아온 네. 사람인데 그래서 당연히 뭐 떨어졌죠.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집이 어려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칠판에 보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수업료 미납자들 이름을 써놓잖아요. 예.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왜 안 내냐고 막 그러셨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4개가 써 있었던 거예요. 1, 4분기 수업료 안 내고, 2, 4분기 수업료 안 내고, 3, 4분기 안 내고, 4, 4분기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칠판 한 구석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한 예. 학교 생활을 한 거죠. 어. 누가 실수로 지우면 다시 제 친구들이 또박또박 제 이름을 다시 깔끔하게 써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싸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뭔가 막 울분 같은 게 응어리진 게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어. 한 번은 그 저희 학교에 이제 체육특기생들 예. 합숙 훈련을 해야 된다고 예. 집에서 편지 봉투에 쌀을 담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제 쌀독을 열었는데 바가지로 탁 푸는데 쌀독 바닥이 딱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쌀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먹여주러 쌀을 예. 퍼가나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요. 어. 편지 봉투 다 찍고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엉덩이 몇 대 맞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좀 울분이 있었죠. 그 가난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게 있었죠. 그게 또 아버지에 대해서 왜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 멀쩡한 직업을 안 가지셨을까? 왜 기술을 안 배웠을까? 이런 분노 이런 것도 있었고요. 미술학원은 뭘로 다녔어요 그러면? 청소해주고 공짜로 다니고. 아, 그 학원비 못 내니까 예. 그럼 미대 못 가시고 재수도 안 되고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이제 다 대학 떨어진 거 이제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만화 그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만화 학원 등록하고 그때는 학원 갈 돈이 그때는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제발 나 학원 졸업할 때까지만 책임져 달라. 어. 이게 학원비가 7만 원이었는데 예. 한 달에 학원 졸업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한 14만 원 정도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예. 그건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생전 처음 본 사촌 형님 예.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원에 7만 원 내고 예. 나머지 돈으로 이제 한 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웠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 그 뭐 어린 나이였는데도 항상 이렇게 아찔한 막 현기증 같은 거 예. 이런 거 하나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음. 그래도 그때는 이제 만화를 배운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생활 자체는 너무 비참했는데 사촌 형에게 얹혀 살 때 그때 생활은 어땠어요? 또 저도 좀 예민한 나이대였고 예. 울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사촌 형님이 뭐 하나 심부름만 시켜도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더부살이 하니까 이런 거 시키는구나. 지금은 뭐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싶은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너무 불편했죠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나와가지고 밤에 학원 원장님이랑 다 퇴근하시고 나면 몰래 학원 창 넘어가가지고 예. 학원에서 밤에 그림 그리다가 책상에서 자고 아침에 원장님 출근하시기 전에 창문 넘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길에서 배회하다가 학원 문 10시간 되면 다시 학원으로 가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또 그 건물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학원 모든 문을 꽁꽁 잠그고 어. 원장님이 퇴근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을? 그때 강남역에 학원이 있었는데 예. 지하 1층에 분수대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벤치들이 있고 그래서 그 벤치에서 자고. 근데 강남역이 밤 11시 12시 되면 셔터를 내리거든요. 그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신문지 덮고 자고. 아, 진짜 노숙하셨네요. 예. 처지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 노숙할 때 노숙하는 사람도 좀 있던가요? 저희 학원에 저와 같이 그 노숙 멤버들이 있었어요. 한 야, 있어요? 5명 정도.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저를 따라다닌 거죠. 어. 집이 다 서울이었는데 예. 왠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는 모습이. 저는 계속 노숙을 하고 그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누구는 뭐 동반자가 집에서- 돼주고.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저 끌고 가가지고 뭐 개고기집 가가지고 영양 보충하라고 개고기 사주고 제가 그 개고기를 못 먹었는데 예. 그때는 거의 약이라고 생각. 영양 보충 차원에서. 예. 어.
그 노숙하는 걸 어머니도 아셨어요? 그때는 모르셨죠. 아셨으면 정말 참. 이제 부모님 몇 년 마음이- 지나서 아셨는데 막 정말 뭐 눈물을 툭툭 그럼요. 속상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어머니가 그 만화 학원 다닐 때 중간에 올라오셨어요. 한번 보겠다고. 저는 이제 어머니 올라오신다니까 노숙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보따리 안에 있던 그나마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응. 어머니 올라오셨는데 학원 원장님 잠깐 만나고 한 30분 만에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응. 다시 가시다가 어머니가 배웅을 하는데 뒤로 딱 돌아보시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세요. 동전 지갑을 응. 딱 열더니 그 안에 딱 봤더니 이제 내려가는 고속버스표 한 장하고 1,000원짜리 몇 장 있더라고요. 예. 예. 어머니가 그 동전 빼고 1,000원짜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응. 아 그때 뭔가 막 진짜 울컥하는 예.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노숙한 그 근처에 허여만 선생님이 사셨다면서요? 그 이제 학원이 강남역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옮기면서 제 이제 노숙 바운다리도 이제 어. 그 공간도 이제 대치동 쪽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예, 몰랐는데 저랑 같이 노숙을 하던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날 거기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 청년들이 4명, 5명 정도가 왔대요. 예. 와가지고는 서로 담배 교환하고 예. 소주를 나눠 먹다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어. 만화 학원 다닌다. 이러니까 우리도 만화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냐? 허용만 화실에서 우리 만화 배운다. 이래가지고 그 허여만 선생님 문화생들이군요. 문화생들인 아. 거죠. 그래가지고 내 후배 중에 예. 허용만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애가 있는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느냐. 어. 그래가지고 담배과 안에 있는 은박지에다가 적어줬대요. 전화번호를. 근데 그 다음날 이 선배 형이 이제 학원으로 와가지고 태호야 내가 허용만 화실 전화번호 알아냈어. 이래놓고서 뒤지는데 없는 거예요. 담배 다 폈다고 이거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음아파트라는 건 알았으니까 예. 음아파트를 1동에서부터 다 뒤지고 갔는데 음아파트가 31동까지 있거든요. 근데 31동 1311호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동부터 계속 거쳐갔으니까 그러니까 31번째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허영만 화실로 찾아가서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리고 근데 불행히도 허영만 선생님은 자리가 비면 무조건 사람을 뽑는다. 어. 근데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재주가 좋은 놈이라도 안 뽑는다 이게 있으셨어요. 아. 근데 그 전날 사람이 채워진 거예요. 음. 제가 그때 생각에는 내가 정말 탐낼 만한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으면 나를 받으셨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림 길에서 다 찢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그림을 막 그린 거죠. 또 일주일 뒤에 찾아갔더니 저보다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저 왔다 간 다음 날 그만뒀는데 어제 다시 또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거 안 왔어야 되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안 된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허영만 생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 사람 나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사람 다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허영만 생활실의 일원이 된 거죠. 문화생이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20명? 선생님 잘 나갈 워낙 잘 나가시니까. 그러면 문화생 할 때는 뭐 어떤 걸 그리셨어요? 처음 들어가면 예. 사람 머리 먹칠 같은 거. 또 이제 커트선 바깥에 삐져나온 선들 화이트로 지우고 쿵, 쾅 이런 의성어 쓰고 이렇게. 문화생이 한 20명 정도 됐으면 문화생끼리도 허영만 선생님 눈에 띄기 위해서 네. 경쟁을 할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네. 보통 한 1년 정도 마무리로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1년 지나면 배경을 잡고 배경 파트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한 10년 정도를 한 다음에 인물 터치로 이제 진급이 되는 건데 저는 25살쯤에 데뷔를 하고 싶은데 언제 그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화판 위에다가 연습한 그림들을 막 올려놓고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시면 보시라고. 근데 선생님이 미동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배들이 제가 자러 들어가면은 제 그림들을 다시 화판 밑에 딱 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방법이 그림을 널려놓고 책상 위에서 자는 거였죠. 이렇게 선배들이 전혀 제 그림 손 못 대게. 예. 그때부터 쓱 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보내야 할 기간을 3개월 만에 이 배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그 선배들은 또 제가 미웠겠어요. 얄밉고. 그분들도 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겠네요. 그 문화생들도. 대부분은 안 하고 있어요. 문화생으로 들어가도 결국 만화가가 안 되는 경우도. 하나실에서
한두 명 나오기도 힘드니까 작가로서 나오는 게. 그럼 허영만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좀 많이 공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허영만 선생님이 딱 앉혀놓고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런 저렇게 하고 이렇게는 안 가르치시죠. 예. 원래 다 그냥 이렇게 본인의 생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항상 책 읽으시고 어. 대생을 하시면서도 원고지 옆에다가 인물들 캐리커처 계속 그리시고 아르바이트생들 써가지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진 자료들 다 찍어 오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계셨어요? 그 화실에 2년 2년. 예. 25에서 독립해야 되니까. 그 화실에 더 못 있었던 이유가 예. 너무 바빴어요. 선생님이 너무 인기 작가다 보니까 어. 제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좋은 문화생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허영만 선생님 후배 조은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화실로 갔죠. 그럼 거기 가서는 이제 본인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거기 가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만화는 대생의 미학이기 때문에 대생 자체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사물을 배치하고 리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기 때문에 만화는 결국 대생을 배워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생을 하려면 10년이 걸리잖아요. 대생까지 올라가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습작 연습을 해가지고 그 화실로 옮긴 지 한 5개월 만에 대생을 올라갔죠. 그래서 저 올라갈 때도 이제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이 싹 모아놓고 대생 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그럼 잘 못 들죠. 잘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제가 이제 데뷔가 목표니까 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는 25살에 이제 데뷔한다. 작가로 데뷔한다. 그 25살에 데뷔했어요? 하기는 했죠. 아, 했어요? 예. 제목이 뭐였어요? 비상착륙. 비상착륙. 어. 처음에 잡지에 제 만화가 나온 걸 딱 보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림은 정말 공들여서 그렸으니까 어느 예. 정도 봐줄만 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 내용도 없는 거에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화를 너무 그리는 것 위주로 공부를 했구나.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내 만화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딱 4회 만에 때려쳤죠. 그래서 다시 화실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그림은 전혀 생계를 위한 그림만 그리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 뭐 이 정도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시나리오를 하나 써가지고 이거를 코믹으로 한번 다시 써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는 하드보일드하게 풍을 바꿔가지고 다시 써보고. 그러니까 스토리 굉장히-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이 그림 그리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어색해져 있잖아요. 손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글을 쓰는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쓴 거죠. 일기도 그때는 굉장히 꼬박꼬박 쓰고. 데뷔하시고 그냥 어차피 데뷔는 했으니까 설렁설렁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냉정해지고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설렁설렁하는 만화가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보였는데 네. 그러면서도 돈 많이 벌고 예. 근데 그런 분들 인생이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작가로서 뭔가 어느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창작자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급, B급 이런 뜻이 아니고 대체되지 않는 작가, 나를 대신할 작가가 아무도 없는 정말 독창적인 걸 갖고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제가 해냈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이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은 정말 쓰레기 같고. 고향은 어디세요? 전라도 광주. 광주. 예, 광주. 광주 어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첨단이라는 곳이고요. 어. 태어난 곳은 돌고개라고 하는 그 양동시장 있는 그쪽이고요. 태어나서
한 1년 살았을 거예요. 1년 살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가 또 다른 곳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광주로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그럼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살레시오 고등학교. 부모님은 지금 광주 계시죠? 네. 모든 식구들이 다 광주에 있고. 부모님은 지금 자식이 잘 된 걸로 판단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유명 인사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 예. 이제 주변인에게 자랑할 네. 만한. 예.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뭐 조카들도 예. 이제 학교에서 예. 저 때문에 막 친구들한테 인기도 좋다 그러고 뭐 제가 원고를 한번 이제 펑크를 내거나 이러면 예. 그 이제 그 조카 애들이 작은 아빠 왜 요번에 원고 안 넣었대요? 막 하면서 막 자기네가 걱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할 정도니까 너무 고맙죠. 예. 그 고향 하면은 이렇게 뭐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특히 작가들은 고향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항상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살아본 광주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만 네. 광주를 가면 항상 겪었던 일들에 대한 향수가 있죠. 뭐냐면 그 옛날 버스들 보면 운전석 옆에 엔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뜨뜻한데 거기. 거기에 이제 저를 태우고 큰아버지가 네.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셨으니까. 거기 앉으면 공중에 뜨뜻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장 자리잖아요. 거기가 네. 그 차 바로 앞에.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그 디젤 매연을 맡으면 항상 그 옛날 생각이 나죠. 그 타지에 살다가 여름방학 때문에 광주로 놀러 가서 큰아버지 차를 탈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설레는 향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길 가다가도 그 트럭이 매연 확 일으키고 싹 하면은 싫은 게 아니고 그때 향수가 싹 떠올라요. 이렇게. 고향의 저력이 윤태호 작가의 그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고향 프로그램 나오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고향에 제가 실제 살아본 거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가 광주 사람이라는 데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밖에 나와서도 너 고향 어디냐 이러면 광주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광주 전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제가 결혼했을 때도 제 와이프는 토박이 서울 사람이지만 장모님은 완전 또 토박이 그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할 때 반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주변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속설에 막 붙여가지고 여전히 편견은 존재를 하는구나. 편견은 존재를 하되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바가 그거니까 그런 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 편견에 내가 확신을 더해주지는 말아야지.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역시 전라도 놈이니까 저래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지 하는 태도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떤 전라도 광주 생각하면 어떤 그런 점에서 좀 한편으로는 명예롭고 또 한편으로는 욕먹게 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아이는 아빠가 만화가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아. 좋아하죠? 자부심. 얼마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여자 한번 그려줘 해가지고 슥슥 그리면 갑자기 와서 꽉 껴안고 뽀뽀를 해줘요. 아빠 아이가.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아빠 진짜 잘 그린다 이러면서 제 얼굴이 막 빨개질 정도로 너무 막 행복하게 예. 아빠 진짜 잘 그린다 이러면서 뿌듯하시겠어요. 예 근데 나는 잘 못 그려 막 이러면 어. 아니야 너 잘 그릴 수 있어 하면서 너 지금 최고 잘 그리는 거야 이러면서 만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만화는 제 아들도 좀 만화를 그리거든요. 재미로. 네, 근데 뭐 제법 잘 그렸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만화 그리는 건 뭐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림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주예요.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근데 예. 만화는 그림과 글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만화의 제일 큰 차이가 다른 매체와 제일 큰 차이가 컷과 컷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나란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쪽 커트에 사람이 이러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면 이쪽 커트에서 돌을 던지고 난 후에 이 동작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컷과 컷 사이에 나머지 그 사이에서 독자들은 이렇게 갔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영화는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죠. 다. 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다 보여주는데 여기 있다면은 아예
예. 이렇게 딴 동작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여지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풀어내느냐, 또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어떻게 붙여 넣느냐, 이렇게 두 커트를 이게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그 사고가 있어야 그려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화는 어차피 주로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잖아요, 사람이. 네.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코? 어깨. 어깨가 어깨, 어려워요? 예. 아, 그 의외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잘못 그리게 되면 예. 이렇게 돼가지고 목이 없어지거나 아. 또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장면을 그릴 때 예.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될 때가 별로 없어요. 입 말고는. 허영만 선생님도 예. 야, 내가 어깨에 통달하는데 1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앞으로 만화 볼 때 어깨를 좀. 거기에서 이제 실력의 그 차이가 나오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하시고 네, 만화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예 그 순수 미술 안 하고 만화로 바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마 굉장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차이가 좀 있죠, 기법에서. 아무래도 예, 그분들은 훨씬 더 만화적인 예. 어떤 특징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저 사람을 그릴 때도 이현세 선생님이나 허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동작의 어떤 정점을 그려내요. 투수가 야구공을 던질 때 가장 멋있는 포지션의 장면을 그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회화적으로 그릴 때 재미있는 각도, 그러니까 정점보다는 조금 더 지나간 상태 또는 정점보다는 좀 덜 와 있는 상태를 그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려내는 인물들은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의 동작을 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현세 선생님이 저보고 태호야, 너는 좀 안타깝지만 메이저가 되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런 동작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내용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내용에서도 뭐 바람 피운 누가 있어가지고 삼자 대면을 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모였는데 이현세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은 그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장면을 그린다면 저는 그 커피숍으로 가고 있는 과정의 세 사람을 묘사를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갈 때까지의 그 긴장감, 초조함, 가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막 그런 준비, 설레임,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색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정점의 순간은 오히려 뭐 감춰두는 거죠. 독자들이 생각할 여지를 많이 두기 위해서. 뭐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만화가도 뒤에 서포트를 잘 해주면은 훨씬 빨리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런 금전적으로 것들요. 이렇게 뒷바라지 잘 해주고. 아,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작가들이 대부분 힘든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금전적인 이유, 그다음에 생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계약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죠. 원치 않는 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만화를 예술로 생각하고 그리고 네. 싶은데 자꾸 이제 상업 만화, 뭐 학생들 학원 폭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판사에서 요구를 했을 때 너 선인세로 1,0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이거 하나 하자 이러면 자기하고는 색채가 전혀 다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0만 원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윤대호 씨는 그런 거 안 그려봤어요? 했죠. 저도 한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셋집 살고 막 이럴 때는 정말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는데 역시나 참 힘든 일이었죠. 그 마음이 안 가는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에너지를 뺏기는 일이더라고요.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게 그야말로 빵을 위해서 그냥 그건 하는 거니까. 비참했죠. 옛날에 우리가 만화를 보려면 주로 만화 가게에 가거나 했는데 한 5시 쯤에 어머니가 만화 가게에 와가지고 종근아 밥 먹어라. 애들 차례차례 어머니가 데리러 왔어요. 요즘은 그런 낭만은 없고 다 인터넷을 네. 통해서 집에서 그만큼 만화도 자꾸 이제 환경이 변하죠. 그죠 많이 변했죠. 네. 그럼 재래식 만화하고 지금 만화하고 지금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요구 수준이 더 예. 높아졌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작가가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양이 없이는 창작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만화학과 같은 데가 오히려 그 만화 실기보다는 교양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이제 컴퓨터 만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작업은 이게 붓으로 하는 거 아니죠? 네, 요 타블렛 예. 펜으로 하는 거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에 그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이제 추파 만화 예.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리는 예. 거거든요. 예. 이런 걸 이제 아, 이건 직접 다 그리신 그리는- 거예요? 예. 아, 직접 그리신 거예요? 펜으로 잉크. 어디 좀 봐요.
그 준비할 동안 내가 보여드리고 있을게요, 차례대로. 예. 그야말로 아주 세필화예요, 그죠? 예. 닮아갑니다. 닮았어요. 전 줄 알겠어요, 누가 봐도. 이걸 이제 칼라화 하려면 어떻게 또 작업이 필요하겠죠? 일단 얼굴 색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죠. 아주 점잖은 중년 남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화면을 그냥 띄워놓고 그냥 네. 얘기 뭐 계속 하죠. 그래서 웹툰으로 만화 올리신 건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시작을 한 지가. 그럼 이끼가 거의 처음이에요? 이끼 말고 그 직전에 직전? 예. 또 첩보대 작전이라는 코믹 만화를 예. 웹툰 처음으로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는 포토샵을 거의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앞에 그릴 때와 뒤에 그릴 때 제 수준 차이가 이렇게 확 생긴 거죠.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림도 달라지고 이래서 작품이라고 하기엔 통일감이 좀 떨어져서 예. 개인적으로 종이하고 컴퓨터가 어느 쪽이 더 맞으세요? 저는 이쪽이 웹툰 쪽이 맞아요? 디지털 만화가 더 예. 좋아요. 어. 예. 그러니 그림 그리는 사람은 한 번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고칠 수 있다는 그 그게 큰 장점이 장점이네요. 예. 현직 만화가 중에서 특별히 교훈을 갖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뭐 친구로는 강도화 작가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강풀 작가나 네. 양형순 작가, 박철권 시사 만화 그리는 박철권 작가. 예. 자주 만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강풀 작가, 양형순, 박철권 이렇게 저까지 해서 네 네. 명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이사를 그런 하고 회사를 왜 만드신 거예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작가 주변에 항상 그 에이전시들이 막 예. 꿈틀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가들이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세대 같이 자기 작품을 100타이틀, 200타이틀을 그려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작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잘 팔아가지고 이윤을 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에이전시들이 중간에서 활개를 치는 바람에 작가들이 정당한 자기의 몫을 못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에이전시가 얼마나 많이 갖고 갔길래 그렇게? 특히 예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요. A급 작가들은 계약 자체가 그 작가 위주로 짜여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분들은. 특히 이제 심한 것들은 신인 작가죠. 신인 작가. 어. 신인 작가들은 그 열악한 고려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권리를 다 에이전시한테 줍니다. 그런 불합리함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례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에이전시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때 한 몇 년 전이었으니까 30 후반대였는데 그 경력에 그 나이에서도 제가 히트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에이전시가 유리한 계약을, 그러니까 작가가 가져가는 거 한 3, 7대 3, 에이전시가 7, 뭐 이런 식의 계약들. 어차피 부의 창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본인의 매니지먼트도 그 회사에서 네. 그다음에 신인 작가들도 잘 몰라서 예. 당하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만화계에서 좀 선배들 입장이다 보니까 좀 좋은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계약 관행이나 이럴 때 작가를 좀 앞에 두고서, 작품을 앞에 두고서 계약을 하는, 그래서 작가가 손해 보지 않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만화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죠. 최초로 최초예요. 만든 거죠. 그럼 만화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출판사에 계신 분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기네 몫이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뭐 괴로워하죠. 다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잘 벌써 돼야 되고 뭐 일단. 신문 기사 한 번 나왔을 뿐인데 여기저기에서 투자 의뢰가 벌써 아, 들어오고, 예, 아, 근데- 그 투자 의뢰가 들어와요? 예, 뭐 어떤 은행에서도 투자 의뢰가 그러다가 있고. 또 상장할라. 근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할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건 싫기 때문에 투자는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죠. 아직은 수익은 없죠? 이제 뭐 금방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생기고 있죠. 아, 그래요? 예. 뭐 가지고? 저희 작가들이 다들 웹툰계에서는 예.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어서 예. 이미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일들도 예. 회사 이름으로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이미 생겼고 예. 여기저기에서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다행이에요. 밝히기는 좀 뭐하지만 예. 예. 만화계에도 콘텐츠가 점점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밖에서 러브콜이 많이 오잖아요. 예. 만화 콘텐츠들에.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만화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예. 아주 매력적인 예. 특성. 그 무책임하다는 거죠. 만화는. 그러니까 작품이 실패를 해도 작가의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작가 한 명의 파멸로. 그러니까 산업 전반을 뒤흔들지 않고 예. 영화는 100억을 투자를 했다. 실패했다. 이러면 투자 회사 하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영화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화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좀 바칙한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서. 근데 만화가들은 바칙한 상상으로 범벅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영화사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렇기 때문에 좀 만화계 쪽 컨텐츠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고. 저는 만화는 그야말로 좀 황당무계한 것도 많고 그야말로 공상의 세계도 많고 완전한 픽션이잖아요. 만화는. 그래서 만화가도 만나면 좀 황당무계한 분들이 예. 선입견이 예. 어떻게 보면 앞서가기는 하는데 생각이 네. 막 좀 황당무계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솔하신 모습을 보고 네. 아 저런 분이 만화를 그리면 뭔가 나오겠다. 그 우러나오는 뭐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작품. 그 6.25 인천 상륙 작전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21세기에 과연 6.25가 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6.25는 한번 꼭 다뤄보고 싶은 소재예요. 저한테는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폼을 만들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분단의 상황이라든지 좀 조심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심스럽죠. 그래서 사실만 다룰 것인가 객관적인 아니면 거기에 제 주장을 담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죠. 많이. 그리고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분단이라는 것을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만화적인 매체의 특수성과 맞게 밝고 경쾌하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리를 담는 만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정해졌어요. 뭐 크로마티 작전 그때 작전명 이름이 크로마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담아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공부 중입니다. 그 우리 윤 작가님은 만화를 통해서 나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소한 정의, 특히 이기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이 주인공은 정당한 사람인데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따지고 이런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피곤해하고 짜증내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냐, 과연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기 같은 만화는 우리가 이 사회를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그 시스템에 나사들이 철저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역할 똑바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만화가로서는 사회의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이 되는 작품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강하게 잘 만들고 싶죠. 건강한 작품 봤을 때.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and balancing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times don't
till the dawn it brings. Another day to sing about the magic that was you and me.